안녕하십니까. 백산사주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백산입니다. 오늘은 역시 일간이 갑을목인데 천간에서 병신합이 일어나는 경우를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목이 용신이냐 수금이 용신이냐 화토가 용신이냐를 구분해서 잘 따라와 주시길 바랍니다. 축, 진, 신유, 수월의 갑을목은 화목이 중화용신입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토는 당연히 한신인데 여기서 병화와 신금을 보면은 병화는 용신에 해당되고 신금은 구신에 해당됩니다. 어떤 경우든 간에 기신과 구신에 해당되는 오행이 그 작용력이 강하기 때문에 신금이 병화와의 합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이 병화와 신금이 합을 하면은 수가 되려고 하는 기운으로 오행이 작용을 하겠지만은 실제 이 합을 주도하고 있는 이 신금과 수는 금수상생을 해서 사주 전체의 그 오행의 작용을 리드하고 있는 글자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 병화가 희신에 해당되는 목의 그 세력을 얻지 못하면 일방적으로 병화로부터 합을 당해서 수기운으로 끌려가 버릴 것입니다. 이때 갑목의 마음은 병화와 신금이 만나서 수가 되기 때문에 이 수가 어떻든 수생목해서 자기를 도와줄 거라는 기대감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이 수기는 갑목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부담스럽게 합니다. 기신으로서의 수는 진월이나 초월이나 신유, 수월의 갑목 또는 을목에게 수생목 해주는 것을 그렇게 달가워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병화가 신금과 만나서 수가 되려고 했을 때 이 갑목은 자기를 생해주는 오행이기 때문에 그게 흉이든 길이든 간에 어떤 본능적으로 그것을 기대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금수기운으로 사주가 치우쳐 버리면은 아주 사주의 중화에서 멀어지기 때문에 곤란한 것이고, 만약에 화와 지지에서 임묘 사오미술에 해당되는 기운들이 잘 발달되어 있어서 아무리 신금이라 하더라도 병화를 일방적으로 합구할 수 없는 그런 정도의 중화된 사주라고 생각한다면은 그것은 어쩌면은 병신합으로부터의 어떤 묘미를 얻을 수 있는 이상적인 사주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자의 사주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 병화는 자식입니다. 그리고 신금은 배우자에 해당됩니다. 내 배우자가 내 자식과 합을 해서 수가 된다는 것은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이 갑목은 나를 생해주는 기운이겠거니 하고 기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신금은 병화와 합을 해서 강력하게 자기의 재능을 펼칠 수 있는 금생수해서 식신 상관의 기운으로 끌고 가려고 하고, 합을 당하는 병화 자식인 입장에서는 신금과의 합을 통해서 수극화, 관을 기대하게 됩니다. 이렇게 된다면 서로가 병화의 마음과 신금의 마음은 서로 다른 것을 지향을 하지만은 일간의 마음은 이 두 글자가 합을 해서 나를 도와주겠다고 하는 그런 기대감 속에서 이 합을 지켜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갑목의 마음 또는 을목의 마음을 기쁘게 할 수도 있고 또는 그렇지 않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잘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사례를 보겠습니다. 사오미월의 갑을목에서는 수가 용신이고 금이 희신입니다. 이번 경우는 사오미월에 매우 강한 힘을 얻고 있는 병화 구신이
희신에 해당되는 신금을 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상태로라면 거의 일방적으로 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주도 여자 사주라고 가정을 한다면은 내 자식이 내 남편과 합을 해서 역시 수기운으로 가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수는 여름의 간목 입장에서는 매우 반기는 글자입니다. 따라서 내 자식과 내 남편이 합을 하는 것을 알든 모르든 본능적으로 기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병화 자식 입장에서는 이 신금은 아버지에 해당됩니다. 간목한테는 남편이지만은 이 자식한테는 아버지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합을 해서 물이 되고자 하는 것은 나의 관을 지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금은 금수상생을 해서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재능을 펼쳐서 식신상관 쪽으로 그 기운이 흘러가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병신합이 돼서 수가 된다, 병신합이 돼서 화기운 때문에 병신합화가 된다고 하는 것은 판단을 보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사주 어느 곳에서 신금과 함께 사주의 중화를 돕는 수금 기운이 임수, 계수, 경금, 신금의 기운이 지지에 그들의 뿌리가 되는 해자축, 진신, 유금과 잘 어우러져서 사주가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중화가 되어 있다면은 이 병신합을 두고 여름의 병신합이기 때문에 병신합화로 끌려간다고 단정 지을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병신합이 되어서 수기운으로 가고자 하는 아름다운 어떤 모습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흔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사주 전체가 신금이 병화에게 일방적으로 끌려가지 않을 정도가 된다면은 그것은 중화되었다고 봐도 크게 틀림은 없는 경우입니다. 육친을 대입했습니다마는 실제로 십성 십리를 대입하더라도 만약에 이 사주가 여자인데 이 병화 식신의 마음은 구신에 해당됩니다. 매우 강한 이기심을 만들어내는 감성작용을 합니다. 이것이 신금이라는 희신의 좋은 길작용을 왜곡시켜버리는 일종의 식신이 정관을 제대로 쓰지 못하고 식신의 마음이 정관의 마음을 왜곡시켜서 물로 끌고 가고 싶어 하지만 만약에 사주가 화기가 덕세하고 있다면은 마음대로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신합수가 안 되고 병신합화로 가버리기 때문에 이 사람의 심리 구조는 병화 식신의 지나친 마음 때문에 신금 희신인 신금의 이성적인 아름다움을 제대로 쓸 수 없는 그런 아쉬움이 읽혀지는 사주라고 하겠습니다. 마지막 사례에서는 해자 인묘월의 간목 또는 을목은 화토가 용신과 희신입니다. 금은 당연 한신이 됩니다. 이 경우에는 용신에 해당되는 병화와 한신에 해당되는 신금이 합을 하고 있습니다. 용신과 희신이라는 글자는 항상 사주의 중화를 돕기 때문에 다른 오행이 극을 받는 것을 꺼려합니다. 또 한신이라는 글자가 와서 병신합을 해서 이렇게 잡고 있으면은 용신의 사주의 중화를 돕는 작용에 거추장스럽게 됩니다. 그래서 병화 입장에서는 달가운 것이 아닙니다. 또 이 신금이 해자인묘월의 신금이 한신인 이상 신금이 주도적으로 병화와 합을 해서 물로 끌고 갈 수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그러나 만약에 사주가 신금이 한신이라고 하지만 수기가 넘친다면 한신인 경신금과 기구신인 임계수가 금수상생을 해서
병신합이 되어서 수기운으로 끌려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말은 병화가 한신인 신금에게 잡혀 있지만은 주변 세력이 수기운이 있다면은 금수상생을 해서 한신인 신금 경금과 기구신인 임계수가 금수상생을 해서 오히려 용신의 작용력을 마비하거나 무디게 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 사주가 만약에 여자라면은 나의 자식이 내 남편과 합을 해서 물로를 지향하고 있지만은 만약에 사주가 화기가 용신인 화기가 잘 발달되어 있다면은 내 자식이 내 남편과 합을 해서 뭔가를 의미 있는 나에게 도움이 되는 어떤 상황으로 끌고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 역시 중화가 되어야 합니다. 중화가 되어 있지 않다면은 이 병화는 한신인 신금이라 하더라도 자칫 병신합이 되어서 용신의 작용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도 누누이 나타난다고 하겠습니다. 심리적으로도 전환하면 똑같은 이치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지금 일간과 일간 외의 합은 그 원리 위주로 해석을 하고 있고 또 이 간합을 가지고 사주를 아주 재미있고 깊이 있게 정확하게 해석하는 그런 풀이는 자유통변 시간에 또 다루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이론 공부를 통해서 간합이 용신이 화목이냐 수금이냐 화토냐 또는 토금이냐에 따라서 천차만별로 해석이 된다는 그런 해석의 원리, 질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면 가장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